제가 제목을 협력적 사회 시스템 만들기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 제 관심이랑 굉장히 긴밀한 건데, 여기 아마 이제 계신 분들은 되게 이 IMF 경제 위기 때 청년 시절을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전 세대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앞에 살았던 세대로서 IMF 세대를 겪은 세대를 볼 때, 이게 협력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제가 12월 말까지는 하자센터를 운영하다가 이제 1월 1일자로 청년 일자리 협으로 옮겼어요. 근데 예를 들면 청소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청소년 문제를 볼 때 어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냐면, 이 또래를 한번 형성해본 경험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래지어서 논다는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과일 서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걸려가지고 막 확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랑은 이렇게 무슨 범죄 동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랄까 스토리도 없고, 이제 개인의 추억도 없고, 이제 이런 사회로 아마 IMF 이후에 사회가 급격하게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도 그렇고 사회조직도 그렇고 이 경쟁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회라는 게 이제 굉장히 우울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협력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 같은 걸 다시 사고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운명전환기 굉장히 큰 얘기를 썼는데 별 얘기 아니고요. 요즘에 이렇게 막 변화가 심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 주도 질서도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미국도 경제위기 겪고 뭐 금융 파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보면 기존에 이제 사회를 유지했던 어떤 시스템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라는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의 정치를 담당하던 정당이라는 구조가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라. 그러니까 기존의 이 전환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유동성이 이제 굉장히 커진다는 건데, 이건 이제 변화라는 압력이 막 커지는 거예요. 이런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문제를 풀어왔던 방식이 있는데, 그 기존의 문제를 풀어왔던 방식으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기존의 문제를 풀어왔던 방식이라고 하면 뭐 이게 정책 얘기이기도 한데, 굉장히 정량적이고 시스템적인 해결 뭐 이런 걸 막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잘 이게 사람들한테 인지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노동운동의 핵심은 민주노총 이런 거였잖아요. 민주노총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총파업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총파업을 했는데도. 근데 문화게릴라 몇 명이 홍대 앞에서 철거 지역 어떤 상점을 시키기 위해 두리반이라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 건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해결 방식의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현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새로운 해결 방법이 뭐냐, 이걸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성공하는 방법, 기존에 뭐 사회적 기업을 잘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게 꼭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공유, 그러니까 만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만난 사람들이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머리를 맞댄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뭐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원을 잘 연결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각각의 장점을 잘 결합해가지고 재능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거기에 어떤 팀들이 하나 만들어진 문제를 풀 수 있는 팀이.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팀들이 우리가 이제 진짜 의기투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저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혁신이라는 얘기를 기업에서도 많이 쓰고 이제 사회 공공정책에서도 사회혁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회혁신이라는 과정은 사실은 새로운 해법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상황을 좀 공유해서 그다음에 각각 재능을 나눠서 새로운 의기투합이 되면 이제 새로운 해법에 도전해본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실마리가 이제 나올 거다 이런. 아까 이제 삶의 위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전 사회의 위기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학생들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우정이라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우정을 경험하겠어요? 학교라는 게 경쟁 시스템인데 제가 나보다 공부를 못해야 내가 이렇게 성적을 잘 받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정을 경험해본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살지만 사회적 협력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나긴 했어요. 예를 들면 자기 동네를 재개발하자 그래도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한 판 벌어보자 이렇게 만나긴 했죠. 근데 그런 식의 이해관계로 만나는 거 외에 어떤 공간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일본에서 고독사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는 마치 이 한국 사회의 흐름을 제동 걸지 않으면 이제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관계 죽었는지 옆 동네 사람이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끔찍한 무연사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개인들이 다 외톨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으면 누구 집에 가서 좀 빈대를 붙어야 되는데 빈대 붙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근데 우리 사회가 이미 이제 그런 무슨 신자유주의 이런 얘기 하는데 신자유주의가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라는 게 없어져요. 그냥 개인만 남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만 남았을 때는 다 외톨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손을 내밀거나 패기치는 걸 어려워요. 제가 요즘에 하자센터에서 그런 얘기 가끔 했는데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냐. 그러니까 좀 패기치면서 사는 거 이런 거 좀 배워라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그냥 계속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좀 내가 저 사람한테 패를 끼치면 저 사람도 나중에 나한테 패를 끼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인간이 사는 건데 다 너무 패를 안 끼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서로가 갖고 있는 차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이건 예를 들면 창업하는 친구를 봐도 그렇고 그냥 청년들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걸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얀 막 잘게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우리를 막 밀어붙이고 있는 사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외톨이들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 경제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개별 개인으로 다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협력 경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사회적 경제 이런 얘기를 부르죠. 협동조합도 될 수 있고 사회적 기업도 될 수 있고 마을 기업도 될 수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작은 단위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경제적인 구도를 만들어가는 시도로 적어도 시장 경제의 어떤 부분을
일정 비율을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경제국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시장 경제가 우리를 다 덮쳤을 때 우리는 취업하더라도 그냥 채무도예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차 사서 리스 해야 되고 뭐 아파트 값 갚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다 불행하게 시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수레바퀴에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회 문제인데 이 사회가 이럴 때 적어도 작지만 구석구석에 이 협력하고 같이 놀고 뭐 같이 먹고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이제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모임의 공간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런 무조건 환대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누군가 딱 독점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와서 같이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얘기에 귀도 기울여보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이렇게 좀 사회 경제 그다음에 경쟁 사회 속에서 좀 삶의 공간, 삶의 시공간을 좀 지킬 수 있는 작은 공간들 이런 것들을 상상해내지 않으면 이제 삶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개개인이 다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가 존속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다 없어져 버리면 사회가 없어진다는 건 동네도 없어지고 이웃도 없어지고 관계도 없어지고 우정도 없어지고 협력도 없어지고 경쟁만 남는다 그러면 내가 경쟁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청년들의 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빚쟁이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 취업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실업의 상태에 있더라도 그 상태를 조금 부조해주는 사회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작게라도 만들지 않으면 이거 이제 그 개인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사회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배움이 가능한가? 제가 이렇게 한 4년 정도 교수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교수할 때의 그 4년이 제일 우울했어요. 왜냐면 실업자를 양산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쪽팔리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쪽팔려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교수로서 애들이랑 만나는데 이 애들이 전부 다가 실업자가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쪽팔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자센터로 다시 돌아올 때 누가 왜 국립대학 교수를 그만뒀냐 그래서 그냥 쪽팔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연금 액수가 꽤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대학도 학교도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기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기서 배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학생들은 각종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고 교수들은 무슨 교수라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딘가를 뭐 자문하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 학생들의 문제를 갖고 교수랑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푸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배움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또 돈까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서 진짜 배움이 일어나고 관계가 일어날 때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일어나는데 막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졸업을 해서 나오면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창업을 하겠다는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 도전의 환경이 있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정책을 보면 약간 정부가 지원해준 다음에 시장에 가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유럽의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게 되는 이유는 적어도 사회가 완전히 깨져 있지 않아서 이 커뮤니티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소비 시장을 일정하게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송하준 대표가 이런 강좌를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 10,000원씩 내줘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을 때 사회적 경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다 내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이 도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도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창업을 진짜 하지 않고 경력만 쌓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창업을 하고 싶은데 그게 다 내 책임으로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회적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사회적 인프라나 공공성 같은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삶이 있는 시대에 이런 대통령 뭐 후보가 썼죠. 뭐 저녁에 있는 삶. 그러니까 삶이 있는 시대로 도대체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균형을 위한 혁신 이런 거요. 그 뭐 양극화 문제나 중산층 붕괴 문제는 이 상태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심화될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적절한 균형을 갖도록 하는 방안 이런 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 청년 창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예를 들면 복지 영역 같은 데 가서 새로운 서비스나 정책이나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구독사를 방지하는 게 사회적 현안이 됐으면 구독사가 관계가 끊어져서 그러면 그 어떻게 뭐 문자도 맞춤형으로 보내주고 가끔 찾아보고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내서 사회균형을 위한 새로운 어떤 혁신 방향 같은 걸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전과 실험 환경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이제 정책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도전을 했을 때 개인 책임이 아니고 그 위험을 좀 분산해 줄 수 있는 공공이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유럽에는 약간 사회연대라는 것을 통한 그 사회적 기초가 좀 있거든요.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지만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시장이라는 게 조금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사회연대의 기초도 없고 사실 투자 시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제 혁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혁신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 관계 위기나 삶의 위기가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마을 이런 얘기를 하면 전통적인 마을을 떠올리는데 마을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삶이 있는 곳을 시공간을 마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마을 그럴 때 이렇게 옛날 농촌 사회가 막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취향을 억압하는 것 같아서 싫다 이런 청년들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다양한 관계성 같은 걸 좀 만들어가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혁신. 그 다음에 지금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육 격차라는 것들이 너무 크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새로운 배움의 장 같은 걸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혁신. 그 다음에 이 한국 사회는 어른 중심주의가 굉장히 센 나라잖아요. 그러면 좀 새로운 좀 발랄하고 신선하고 이런 뭐 문화적인 혁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회적인 연대 기초를 만들어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의 주요한 방법일 거다.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꿈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의 비극은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데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꿈꾸다 안 되면 이제 망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꿈을 안 꾸는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막 스티브 잡스가 저기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자기에 대한 환상을 가져봤냐 이런 그 면접할 때 그런 걸 묻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환상을 가져본 사람만 혁신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이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궁상이든 환상이든 이런 걸 가져봤기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 사회는 절대 변할 수 없어. 이게 예를 들면 주어진 법칙이고 강제고 구속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변화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한테는 이제 꿈이 필요한데 지금 꿈을 개별적으로 꾸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협력해서 꿈을 꾸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뭐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되면 좋을까? 내가 있는 시공간은 어떻게 되면 좋을까? 예를 들면 강북 창업센터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상상들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상상력이 나와요. 창의성도 나오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창의성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의성은 가르칠 수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로운 환경과 자유로운 만남과 상호 존중하는 그 관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창의성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있어야 창의성이 나오는 거지. 막 창의성을 내라고 막 사람을 쪼으면 죽었다 깨나도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므로써 사실은 우리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뭐 나아가서는 뭐 산업도 살리고 뭐 이런 꿈을 꿔봐야 된다. 이런. 그래서 같이 꿈을 꾸면 무슨 게 변화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은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우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제가 이제 세대 간도 만나고 좀 다양성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예를 들면 요즘에 여러분들 뭐 회계사, 변호사 뭐 이런 전문 IT 업종에 있는 전문가들은 프로보노 활동에 되게 적극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자기 삶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에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돈은 좀 버는데 진짜 허전하거든요, 이 삶이.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관계 설정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나에 대해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보면 다 아랫세대가 다 윗세대를 불만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50대, 60대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30대들은 저희 세대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20대들은 30대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고 뭐 이게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게 원망의 사슬구조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망의 사슬구조가 쫙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회적 협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다른 사람도 잘 관찰해야 되지만 다른 세대도 우리 세대는 뭔가 그러니까 제가 약간 486 세대라고 하는 세대에 속해 있는데 제가 요즘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자부심 느끼는 486들이 많은데 도대체 한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선제개혁? 뭐 이거 하나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사회가 그래서 직선제개혁을 했는데 뭐 사회가 그때보다 좋아졌냐? 더 암담해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쪽팔리고 진짜 우리는 뭐 했나.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스로를 이렇게 조금 되돌아보면 서로 만날 여지가 생겨요. 그 안에서 공간이.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영역의 바깥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맨날 만나서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면 뭐 이렇게 다른 조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좀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일에 대한 새로운 큐레이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하는 것, 이게 협력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내가 하는 어떤 일의 가능성을 새롭게 찾아보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결과로서 좀 사회가 혁신되는 하나의 지금은 더 이상 우회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 이런 걸 거다. 여기까지